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내린 비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호우주의보와 홍수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이 장마철 물난리를 예방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장치를 개발했지만 공공기관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교수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남 지방에 내려졌던 호우특보와 홍수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부터 또다시 비가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호남 지방에 내린 많은 비로 영산강과 섬진강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는 어젯밤 1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홍수주의보 기준 수위를 넘겨 빠르게 불어나던 강물도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제와 어제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틀 사이 300mm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신안에서는 염전이 침수됐고 영광 700헥타르 등 전남 지역 농경지 2,049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확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 찍고 나면 한 70%는 떨어져요. 수확량. 나주에서는 저수지 제방이 유실됐고 담양 돼지 농가에서는 환풍기 고장으로 돼지 4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곡성 50면 등 도로 4곳이 유실됐고 담양 딸기하우스 등 시설하우스 11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딸기묘 같은 경우에 침수가 되면은 거의 이제 침수 후에 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살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는 적고. 시간이 지나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밤 또다시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러시아 카잔에서 열려 광주 전남 스포츠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오늘부터 개막된 2013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체조 양학선과 배드민턴 이용대, 펜싱 최은숙 등의 지역 출신 선수들이 참가해 본격적으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한편 이번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 폐막식에는 강훈태 광주시장이 참여해 2015년 대회 개최주로서 대회 길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 계획을 담은 이른바 지방공약 가계부를 발표했습니다. 가계부를 봤더니 알맹이는 없고 공약이 언제 실현될지 기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 전남 지역 공약은 각각 7개입니다. 광주 공약에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과 민주인권 평화도시 구축, 도시마천 생태보건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전남은 광주 안두관 고속도로와 한려대교 건설,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 등입니다. 정부는 일단 공약은 다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지키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축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고 대형 SOC 사업은 임기 말에나 겨우 착공할 수 있습니다. 대형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 열악한 광주 전남으로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에타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도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 공약은 국고로 추진하는 반면에 지방 공약은 민간 투자를 활용하겠다고 밝혀서 사업비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알맹이도 없고 기약도 없는 공약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도 규탄 집회가 열립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학계와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 범국민 대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내일 중앙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보고대회를 열고 정치 공작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초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자료 보급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열린 협의회에서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기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체계적인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교과서 집필 기준에 그 의미와 정신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교육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내국세의 20% 수준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23%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여수에 내린 검은 비는 주변 농작물에 그대로 쏟아졌는데요. 사고 이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무도 해당 농작물을 먹어도 되는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가루를 뒤집어 쓴 푸른 이파리. 지난달 11일 여수 율촌면에 내렸던 검은 비를 맞은 농작물입니다. 환경부는 이 비의 성분이 인근 폐기물 매립장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 뒤로 문제의 폐기물 업체가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검은 비로 인한 피해 면적은 무려 266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400개 넓이에서 재배되는 벼나 상추 등이 폐기물 비를 맞았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농작물을 과연 먹어도 되는지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이 농산물을 그때 당시 농산물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좀 두렵습니다.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은 일부 농작물에서 검출된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지만 식용 여부와는 별개라고 못 박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재배 중인 농작물에 대해선 식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7개 기관에다 우리가 보냈거든요.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와서 기술원에다 할 수 없이 우리 관련 기관이 오기 때문에 중금속 검사를 좀 해주라고 의뢰를 한 거였죠. 특히 일부에선 해당 지역 농작물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전량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구미 불산 사태 당시 식품에 대한 불산의 법적 기준치가 없었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 등을 이유로 들어 피해 농축산물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무슨 뭐를 검사해서 뭐 이렇게 위에다 뭐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보다 꼭 중금속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정부도 지자체도 검은비 피해 농작물을 먹어도 되는지 확인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농민과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본격적인 출하를 맞은 일부 해채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현재 광주의 감자 도매가는 20kg에 1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가량 값이 떨어졌습니다. 양파는 도매가가 킬로그램에 8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가량 하락했고 마늘도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물난리나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요. 장애인 CEO가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원격 제어 장치를 개발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이민자 대표는 5년여 연구 끝에 사방댐 원격 제어 관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IT 기술을 접목한 이 사방댐 원격 관리 시스템은 특허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홍수위 체크를 하고 산사태와 물놀이 사고 예방도 가능해졌습니다. 재난이 왔을 때 각 공무원들한테 알려주는 거, 스마트폰으로 즉각 알려주고 마을 방송해준다는 거. 하지만 2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이 사방댐 원격 관리 시스템을 써주는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실시간 영상 수집과 재난방송, 저수량 조절 등이 원격 제어로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은 시범 사업자로만 선정할 뿐입니다. 저희 힘껏대로 노력했는데도 가서 말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받아주질 않거든요. 정부는 장애인 CEO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구매 제품의 0.45%를 사주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제품 실적은 다소 저조하지만 올해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270억 원 이상 설정해놓고 있어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시도교육청, 전남대병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은 이 권장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도시공사와 완도개발공사는 장애인 중소기업 제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경상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은 장애인 기업 제품 구입 구매 비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동신대학교는 정원 30명 규모의 군사학과를 신설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군사학과는 다양한 경쟁력을 지닌 엘리트 장교 양성을 목표로 예비역 장군 등 우수 교수진을 영입해 육해공군 장교 시험에 대비하는 사관학교 형태의 교육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동신대는 또 사회과학대학을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개편해 어학과 인문계열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 1부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7명과 교수 5명 등 25명 전원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림 등 업체 상무 3명과 공무원 3명, 교수 1명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서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고 뇌물수수자 가운데 2천만 원 이하를 주고받은 이들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공사의 인맥과 정보를 동원해 로비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급 과잉 상태를 빚고 있는 택시 감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개인 3,962대와 법인 3,155대 등 모두 7,178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택시 면허 총량제에 따라 전체 택시의 7.4%인 532대를 줄여야 하는데도 정부가 제시한 1,300만 원대의 감차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감차 희망자가 58명에 그치고 있어 자치단체마다 감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택시업계의 불황 타개를 위해서라도 감차가 절실하지만 보상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제 감차는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개원 22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갖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방의회 출범 22년 시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시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책과 대안을 향후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구름이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은 남쪽 해상으로 물러가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장마전선은 다시 북상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름 많다가 밤에는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가량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비가 와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는 계속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25도를 향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영광과 장성 30도, 광주와 구례, 화순이 31도로 30도를 넘어서면서 무척 더워지겠습니다. 습하기 때문에 불쾌지수도 덩달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월요일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이후로는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